안녕하세요. 정유철입니다. 자, 수능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러 들어온 학생들은 예비 고3이나 아니면은 N수생들이겠죠. 이번에 시험을 친 현역 고3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그 긴 레이스를 이겨낸 것부터 제가 먼저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저는요, 수능을 3번을 봤어요. 고3 때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었어.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력을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그 아쉬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됐고요. 재수 때는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저 되게 사교적인 성격인데 사람들과 척을 뒀어요. 왜? 고3 때 내 실패 이유가 친구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아예 그냥 안 만나려고 했어. 그래서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리고 제가 사실 처음 대학교를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육사를 입학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비전들과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나와서 다시 한번 수능을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고 사교적인 존재다 보니까 아예 친구들과 대화나 요 정도까지 배제하는 건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장기 레이스를 조금 더 잘 끝내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나 혹은 대화 요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의 소소한 행복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공부에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에 승복을 하는 거거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정말 다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조금만 더라는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저는 수능이 끝난 딱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제가 원하는 그 결과까지 얻어낸 건 아니야. 하지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열심히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뭐든지 열심히 한다는 습관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를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그들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혹자는 이래요. 수능이란 거는 단지 결과만 중요할 뿐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얻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결과만 본다고 한다는 얘기는, 물론 입시에서는 맞죠. 입시에서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너 과정에서 열심히 했니? 결과가 조금 이렇지만 내가 좀 봐줄게,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감에 있어서 더 많은 과정,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운 게 있을 거거든? 얻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얻어놓은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빛을 발할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래.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했지만 그 고통을 이긴 능력을 다시 한번 저는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니까 그 과정에서 또 힘든 해병대를 또 가게 되어서 그 부분이 3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지금도 상당히 잠도 못 자고 바쁜 하루하루거든요. 근데 즐거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하늘이 내리는 거야. 진인사 대천명이다, 얘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면 되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그냥 승복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지겠지? 주변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귀를 닫아야 돼요. 친구랑 비교하지 말고 부모님의 잔소리, 선생님의 잔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공부만 하면 돼. 딴 거 신경 쓰지 마. 이게 안 되면 어떨까? 저게 안 되면 어떨까?
의미가 없어요. 바뀌니? 바뀌지 않잖아. 무조건 지금 이 순간이야. 알겠니? 자, 본격적으로 수능 수학 2버전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학 2버전은요. 12번, 14번, 21번, 22번 요게 좀 내가 주요 문항으로 꼽아서 오늘 해설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냥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그냥 집합이었어, 얘들아. 그냥 요거는 요 구간별로 정의가 되었을 때 이거를 매뉴얼을 가지고 잘 풀어나가는 학생이 있으면은 문제가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매뉴얼이 없는 학생들에겐 조금 힘들었겠지. 봅시다.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총 집합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답이 모두 특징점에서 도출되고 있어요. 자, 어떤 점이냐면은 12번은 접점이었고요. 14번은 최소값이었고요. 21번은 최대값이었어. 왜냐면 우리는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스탠다드를 주어지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조건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일단 그 기준 잡는 연습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요거야. 최대, 최소, 접점. 요 세 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조금 논외긴 한데 다양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요거예요. 기출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N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건 없죠. 하지만 순서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예로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요. 기출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수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험들이 다 기출 문제가 중요해요. 왜 그러겠니? 나왔던 거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새롭게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전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가져가야 되냐 하면은 일단 발상이야. 문제풀이에서 필요한 발상들이 기출문제에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이 발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도구들이라 하면은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체득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은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이런 거겠지. 됐니? 자, 그런 기본적인 학습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기출학습이 끝났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N제에 돌입하시면 됩니다. 자, N제는 또 왜 중요하냐? 봐봐 얘들아. 내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뭐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덩치가 좀 큰 편이에요.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처음부터 몸이 막 이렇게 막 강호동처럼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강호동 절반도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이 나. 내가 처음에 벤치프레스를 배웠을 때 너무 아팠고 그 다음에 어깨까지 아팠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근육이 평소에 요걸 할 일이 없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동작 자체가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움직임에 사용되는 근육들이 당연히 뭐예요? 근육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 과정을 나는 그냥 기출문제 풀이라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익숙해졌으면은 계속 그것만 할 거야? 야, 내가 20kg 빈봉으로만 계속 벤치프레스를 했다고 하면은 요게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지. 뭐 20kg, 40kg, 60kg, 80kg, 100kg, 120kg, 120kg 뻥이에요. 자, 요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할 거거든? 그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는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가 등차 수열을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게 애매했잖아.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나? 근데 어느 순간 되게 자연스럽게 풀고 있죠? 시그마도 처음에 기호를 배웠을 때는 조금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너네 당연히 시그마 기호를 잘 쓰고 있는 거잖아. 똑같아요. 학습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생리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 당연히 중요하고요. 중요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게 돼야 그 다음 N제가 되는 거야. 요것도 안 되는데 N제 풀고 있으면은 되겠니?
근데 이게 문제야, 얘들아. 그 운동은 사실 무게가 높아지는 순간에 못 들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라는 거는 뭔가 풀리도 없고 해설지 보고 하면 그런 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아는 거 같아. 그럼 개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본을 중시하시고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엔제로 넘어가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양한 상황들조차도 많이 경험하실수록 점수가 안정적이게 되겠지. 공부법 별거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고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계속 배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일단 뭐냐면요.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근데 이 함수를 어떤 직선과 연관을 시켰는데 그 구간을 나누는 게 x는 t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t 값에 따라서 왼쪽일 땐 fx가 되는 거고, t보다 클 때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먼저 판단하면 돼.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을 제가 스텝 0부터 스텝 3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스텝 2까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일단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뭐였어요? 아까 일단 gx가 뭔지 먼저 판단을 하셨어야겠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요 gx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gx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됐니? 자, 근데 한 번에 두 개를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완벽한 함수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과 연관을 시키란 얘기예요. 자, f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문제에서 fx가 뭐라 주어졌었냐면은 9분의 1 x 그 다음에 6과 그 다음에 9를 인수로 갖는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되는 거였거든. 자, 볼게요. 그래프의 개형을 봤을 때 완벽한 함수 먼저 그리라고 했으니까 자, gx의 오른쪽에는 이런 식이 있었어요. 자, 일단 얘네 두 개. x는 t에서 연속인지 봐야겠지. t, ft 지나고 얘도 t, ft를 지나니까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러면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니? 얘가 6이 되는 거고 얘가 9가 되는 거였어. 그렇지? 자,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기 때문에 t가 0과 6 사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아니다, 여기다. 여기랑 여기 사이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항상 내가 특징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한다고 아까 총평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접점이 되는 지점이 어디가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 접점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어? 마이너스 1. 이런 조건들 여러분들 잘 찾아내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요 지점을 그냥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내려왔을 때 요거를 한번 요 직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x축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넓이 요거 있잖아. 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럼 얘가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될지는 사실상 식으로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 근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계산량으로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됐니? 항상 기준점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요거 먼저 찾아야겠지? 그럼 f'x가 기울기 마이너스 1과 똑같아지는 요 지점 t를 찾아야 되는 건데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f'x라는 거는 얘가 9분의 1은 개수는 바뀌지 않을 거고 자, x세제곱 미분하게 되면 3의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54의 x가 54가 될 텐데 자, 요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였거든? 그러면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30의 x 플러스 54에다 9 더하게 되면은 63은 0이 되는 거니까 저 3으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얘가 0이 되는 거니 x값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t는 0과 6 사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요때 요 t값이 3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했으니까 케이스 분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 거냐면요. 얘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거니까 요거보다 왼쪽과 오른쪽에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 얘기야. t값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t보다 왼쪽에 t가 존재할 때 요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보다 오른쪽 존재하는 요쯤이 그냥 t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요거를 두 번째 케이스, t3가 세 번째, t1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그래프를 한번 동시에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지, 얘들아?
아직까지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럼 케이스 분류를 가운데 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고 얘가 9가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요. 아까 t는 3인 부분에서 얘가 지나면서 얘가 아까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될 수밖에 없거든? 왜 그러면 얘가 3,6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때 넓이는 뭐가 될 거냐? 요만큼 9까지에 대한 넓이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왼쪽에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 거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6이 되고 얘가 9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내가 요쯤이 3이라 했잖아. 그지? 자, 여기 미안해. 요런 직선이었는데 여기보다 왼쪽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내려보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미 요만큼 줄었고 여기서도 요만큼 줄어버렸잖아. 그치? 되니? 그럼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뭐가 될 거냐면은 자, 똑같이 6이랑 9야.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지난 직선이 9를 지난다고 했을 때 여기보다 오른쪽에 그어지는 거니까 t값이 한 요쯤에 존재한다고 하고 여기서 지나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인 직선을 그려볼게요. 당연히 평행하기 때문에 9보다 조금 왼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넓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부분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2번 케이스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되니? 자, 그래서 fx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넓이의 최대값은 일단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여기까지야. 0부터 3까지 9분의 1에 x, 그 다음에 x-6이었죠. x-9의 뒤에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9까지였지? 여기서는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9의 뒤에 x 이렇게 된다. 그럼 여러분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됐니? 자, 스텝 0부터 스텝 2까지 일단 문제를 파악하시고요. 주어진 완벽한 함수를 그리시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대략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분류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야. 됐죠? 다음 문제도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요 정도는 뭐 수능장에서 만났을 때 뭐 당황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못 풀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fx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위에는 3차 함수가 되어 있고 밑에는 2차 함수가 되어 있는데 자, 2차 함수의 특징 중에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 나와 있어? 자연수라는 조건에 여러분들 판단, 일단 저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y는 t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얘는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니까 요거랑 만나는 점, 즉 요 함수랑 요 상수 함수랑 교점의 개수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많이 했죠.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 요런 문제라고 했을 때 y는 t가 만나는 게 요거일 땐 1개, 요거일 땐 3개, 요거일 땐 2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문제 푸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문제 딱 보자마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기출문제의 중요성. 알겠니? 기출문제 무시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t값이 k 좌극한, k 우극한 함수값.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거야, 얘들아. 만약에 아까처럼 3차 함수 이렇게 있다고 쳤는데 만약에 여기가 y는 t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y 플러스 t 플러스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은 여기보다 조금 더 위로 가는 거고 t 마이너스 조금 더 아래로 간다는 얘기니까 근의 개수가 바뀔 수밖에 없겠지. 여긴 몇 개였어요? 2개였는데 1개, 3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똑같죠? 구해야 되는 게 먼저 무엇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상수함수와 주어진 함수의 실근의 개수. 당연히 아까 뭐 있었어? 2차 함수 나왔고 3차 함수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극값을 갖고 얘도 극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특징점. 따라해봐. 뭐라고? 특징점. 그 중에서 최대치수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벽한 함수를 그리라 그랬거든. 자, 함수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아까 돌아가서 fx만 좀 따올게요.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자, 요 함수니까 극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질 수밖에 없니? 극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자, 근데 마이너스 1, 아니 1 먼저 대입해보자. 1일 때 뭘 어딜 지나요?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1,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뭘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7 빼기 2니까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마이너스 1,5. 자, 이런 식으로 지나는 3차함수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진 3차함수가 될 거고, 자,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요거였죠. 자, 3차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1이었어. 그 다음에 극값까지 차이가 얼마였니? 2였잖아. 그러면은 요만큼의 차이가 2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만큼의 차이도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등차수를 이루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1, 1, 1이 될 테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됐니? 자, 볼게요. 아까 이차함수가, 아이고.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어. 봐봐. 2에서 끊길 수밖에 없는 거겠지. 자, 그럼 요점의 좌표도 얘가 2,5가 되는 거겠네. 얘랑 얘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럼 오른쪽에는 뭐가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차함수가 그려진다고 나와 있었고, 자, 오른쪽에 그려진 이차함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2, 그 다음에 x-b 플러스 9까지만 써놓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이용하라 그랬는데 왜 최소값이냐면은 아까 a랑 b가 무슨 수라 그랬어? a랑 b는 자연수라 그랬어. 야, 자연수면 당연히 양수인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값과 관련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풀자고 하면은 b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부터 되는 거야? 1도 되고 2도 되고 2보다 큰 것도 다 되는 거니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1과 2는요 사실상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1이 되는 순간 대칭축이 뭐가 되는 거야? 자, 이차함수의 대칭축 요걸 활용하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용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좀 사용이 돼요. 봐봐 여기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요점이 알파고 그 다음에 요점이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그때 요 대칭축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x는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요 함수에서도 얘가 대칭축이 뭐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x는 2분의 b에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냐? 그럼 여기서 b가 1이 되는 순간에는 어디가 되는 거니?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대칭축이 요쯤에 존재할 거고 그럼 여기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치?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 근이 9개짜리가 나올 수가 없어. 됐니? 자, 그럼 당연히 2보다 크다는 거에 착안을 하셔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가 2보다 커지는 순간에 대칭축이 2보다 커질 거니까 대칭축이 요쯤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을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자, 여기 2 대입하면 항상 어딜 지나? 2,9를 지나니까 여기 2,9를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판단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요거야. 처음에 케이스는 뭐가 될 거냐면은 여기 최대값과 비슷할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여기랑 비슷할 때, 그 다음에 원점과 비슷할 때, 자,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는 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요렇게 세 가지만 파악을 할 거야. 자, 조금 넘어가서 한번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똑같죠? 케이스 분류해놨지. 나는 좀 문제를 풀 때 정석적으로 푸는 걸 좋아하거든? 왜 그러냐면 얘들아, 스케일 같은 거 좋아요. 그런데 너네 갑자기 스케일이 생각 안 나면 어떡할 거야? 어차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정석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자, 정석적으로 좀 완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점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플럭추에이션이 안 될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빨리 지우고요. 자, 케이스 분류였는데 아까 일단 뭐 최대값, 최소값 정도 구해놨으니까 똑같이 한번 봐볼게. 자, 여기서도 이거예요. 아까 얼마였지? 이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봅시다.
요거였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얘가 여기가 1,-3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였고요.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 2,5였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여기 뭐였어? 2,9를 지나는 거였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그냥 동시에 쓸게요. 얘가 2,9를 지나는 거. 얘도 똑같이 2,9를 지나는 2차 함수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제가 아까 여기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한번 이렇게 지난다고 한번 볼게요. y는 5가 됐을 때. 그럼 이때 t가 되는 거는 당연히 정수가 되는 거니까 자, 얘들아. 이 밑에일 때 뭐가 되는 걸까? 파란색으로 할까? 자, 밑에일 때는 얘가 그냥 t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한 4쯤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4 플러스 0 몇 개야? 3개고 얘도 3개고 얘도 몇 개야? 3개니까 얘가 9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밑에 내린다고 했을 때 얘가 y는 3이라고 해도 얘도 똑같이 뭐 플러스 3 플러스도 3개고 얘도 3개고 얘도 3개가 되는 거니까 얘가 9개가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1개래. 얘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가리. 됐니? 자, 두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요. 보통 x축 기준을 많이 한번 더 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을 때 여기 마크 뚫려 있는 거죠. 여기는 비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y는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몇 개니? 그럼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치? 여기 4개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몇 개 되는 거야? 2개고 밑에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총 몇 개가 되는 거니? 11개가 되는 거니까 얘도 될 수가 없겠지. 맞니? 그럼 내려왔을 땐 당연히 5개니까 15개가 될 수밖에 없어. 야, 우리가 지금 수능장 시험 풀고 있는데 연속에 나와서 몇 개인 거 그거 그릴 필요 있어? 없잖아. 야,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냐? 야, 그러면은 얘가 여기 갔을 때 몇 개가 되는지 보자. 1개, 2개, 3개, 4개거든? 올라가면 몇 개야? 5개야? 내려가도 5개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 또 경계점이 되는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만족하는 게 일단 없으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1개, 2개니까 가능할 거 밑에 1개인데요. 올라갈 때도 3개야. 그럼 얘는 아예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 요때는 당연히 얘기했죠. 아까 여기 최소가 뭐라 그랬어? 얘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진다고 칠게.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먼저 한번 봐봅시다. 여기가 몇 개? 하나, 둘, 3개니까 3개였고요. 밑에 내려가면 1개고요. 위에 올라가면은 5개니까 얘는 가능할 것 같아. 맞니? 자, 일단 9개 나왔네? 근데 올라가는 순간에 여기든 간에 항상 다 몇 개밖에 안 나와. 15개가 나오겠지. 5니까. 그 다음에 맨 위에가 뭐가 될지 한번 판단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럼 요때는 하나, 둘, 셋, 넷. 4개. 4개고 위에 2개.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요것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9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에 요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겠다.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1번에 배치되긴 했는데 혹시 이 문제 보고 놀란 사람 로그 함수 나왔네? 근데 2차 함수랑 같이 나왔네? 야, 근데 얘들아 너네도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2차 함수가 많이 나오지 않니? 그렇지 않아? 그리고 아까 이것도 그래. 그래프 해석까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답을 내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부정방정식이 사용되거든요. 그치? 이거 무슨 과정이야? 고1 과정이잖아. 혹시나 선행을 한다고 지금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기회예요. 지금 열심히 문제 푸세요. 특히 모의고사 문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 봐봐. 여기 t-1, t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요거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 구간의 크기 2란 얘기거든? 근데 요게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에서 빈출돼요. 구간별로 딱 정의를 해가지고 언제 최대가 되는지 언제 최소가 되는지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에 만약에 충실하게 보냈다고 했으면은 이걸 바로 풀 수 있는 거거든 사실. 그리고 요거를 좀 이렇게 보면 좋겠어. 로그 함수 나왔어 하면서 좀 여러분들 막 거품 물지 말고 증가함수겠구나. 이 정도로만 좀 생각하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했는데 일단 T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저거 두자. 또 까먹을라.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었고 구간의 크기는 T-1부터 T 플러스 1 사이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GT의 최소값이 뭐가 된다 그랬어? GT의 최소값이 5가 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에? 요게? 요거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의미하는 게 요거야, 얘들아. 자, 최대값과 관련된 문제겠구나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차함수 자체가 x제곱 더하기 6의 x라고 나와 있잖아. 위로 블록인 이 차함수 아니에요? 그치? 위로 블록이니까 당연히 최대값을 가질 거고, 요 최대값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 됐니?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a의 로그 4의 x-5. 그 다음에 얘가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는 거였죠? 제가 주어진 함수 중에서 완벽한 함수를 먼저 그리라 그랬어. 똑같잖아, 얘들아. 그치? 아까도 구간별로 정의되었을 때 완벽한 함수를 하나 주니까 이거 먼저 그리고 생각하라 그랬지. 근데 완벽한 함수가 뭐야? 얘야. 이거라고 하는 변태는 없겠죠? 요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x축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6이 일단 근을 갖는 게 0과 6이 되는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음의 값이 나오겠죠. 더 많이 내려가야겠네. 얼마냐? 마이너스 7. 그냥 그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에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려질 건데 로그 4의 x-5라는 얘기는 야, 6 대입하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고 아까 그 다음에 a가 뭐라 그랬어요? 양수. 그러면은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될 거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근데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하라 그랬는데 이 케이스 분류라는 건 요거야. 요 a 값이 얘가 a의 로그 4의 x-5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보면은 여기 부분 봐봐. 요 부분은 항상 뭐야? 정해져 있지. 그럼 우리가 케이스 분류할 수 있는 거는 a 값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요 a 값이 의미하는 거는 올라가거나 더 내려가거나 요 차이밖에 없을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얘가 요런 모양이 될 때, 요런 모양이 될 때,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저 요즘 다람쥐가 된 것 같아요. 그래프를 계속 까먹네. 자, 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이었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요쯤이었으니까 얘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 활용 안 한 게 뭐가 있니, 얘들아? 구간의 크기가 t-1과 t 플러스 1이다. 사실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구간의 크기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구간의 크기. 얼마라고? t 플러스 1 빼기 t-1은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잖아. 2t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2야. t 빼기 t 플러스 1 빼기 t-1은 2야. 그럼 여기서 봐봐. 얘들아. 여기가 얘가 뭐가 되는지 볼게.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6의 x가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9가 되고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은 3,9가 되는 거거든요. 맞지? 근데 아까 최소값이 뭐가 된다 그랬냐면 봐봐. 문제에서 GT의 최소값이 5가 된다 했어. 그치? 그러면 얘가 우리가 굳이 요거를 다 그릴 필요가 없는 거고, 자, 넘어갔을 때 어느 순간 9보다 작아진 순간이 오고 얘가 5가 되는 순간이 올 거니까 요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의 x가 5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x가 1일 때랑 5일 때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가 5일 때, 요 점이 결국에는 관전 포인트.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니? 관전 포인트가 맞나?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만약에 얘가 구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번 해볼게. 똑같이 얘가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 구간의 크기가 만약에
7보다 얘가 더 크다고 한번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자, 구간의 크기 당연히 이렇게 끊길 거 아니야, 그치? 얘가 8 정도로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러니까 5랑 5가 되는 이 지점이 x값 차이가 2보다 커서 얘가 3이 되는 지점, 즉 얘가 8이 된다 한번 쳐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구간의 크기가 2인 거니까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요. 5부터 7까지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5랑 얘 중에 뭐가 더 작니? 당연히 얘가 더 작으니까 얘는 5보다 그 GT 자체가 최소값이 5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이 8이 아니라 만나는 지점이 무조건 얘가 구간의 크기가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경계점이 되는 지점이 뭐가 될 거냐면은 경계가 되는 지점이 뭐가 될 거냐면 요거야. 여기가 5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7이 되는 순간 얘가 어딜 지나면 돼? 7,5를 지날 때 A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A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돼?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구간이라고 했을 때 더 커지는 거니까 요때만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알겠지? 자, 그래서 7,5를 대입하면 되는 건데 어디다 대입하면 돼? A의 로그 4에 x-5 여기다가만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5를 지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1에 A가 5가 된다는 얘기는 A 값이 당연히 그냥 1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간단하죠?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아, 미안해. 어려웠나? 그런가? 이게 난이도에 대한 언급은 조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근데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도 충분히 출제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습을 좀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대망의 22번입니다. 무려 정답률이 1%대? 한 자릿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려웠어요. 저도 문제 풀 때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풀 때 저도 제 시간에 이제 문제집 뜨자마자 바로 풀어봤는데 저를 가장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fk-1,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데 하필 그게 또 정수래. 와우.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답구하는 과정에서도 요거를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저처럼 그냥 집에서 푸는 거랑 시험 문제에서 푸는 거랑은 또 엄청난 난이도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해설을 해야 되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치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맞니? 자, 그런데 fk-1,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요걸 만족시키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결국에 요거를 우리가 여집합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fk-1 그 다음에 f에 k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얘들아. 그럼 여기서 저 k 값이 정수기 때문에 정수를 기준으로 뭐 하면 돼? 자,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는 존재한다는 얘기겠지. 그죠? 근데 일단 3차 함수 개형을 따질 때 요런 모양이나 아니면 얘가 양수니까 요런 모양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건데요. 자, 요건 일단 위배가 되지. 만약에 여기 어떤 값을 근으로 갖는 게 있다고 쳤을 때 얘가 정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얘가 오른쪽 무조건 양수, 무조건 음수가 될 거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요거를 만족시킨 정수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f'-4분의 1이 얘고, 그 다음에 f'4분의 1도 0보다 작다.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건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얘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되는 거거든? 맞나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 4분의 1 당연히 4분의 1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한 요쯤을 한번 찍어보자고. 여기가 한 4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4분의 1. 그런데 여기도 f'4분의 1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랑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걸 거고 당연히 여기서 4분의 1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맞니?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x는 0이라는 정수가 존재하는 건데 일단 0을 잡은 이유는 요거예요. 자, 0일 때 무조건
마이너스, 플러스고 얘가 대칭이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x값만 대칭해 준 거잖아. 그지? 그래서 0을 일단 잡고 시작을 한번 해봤거든? 됐니? 그럼 여기서 0,f0이 될 텐데 자 우리가 요 조건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함수값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f0이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아니면은 0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요걸 한번 판단을 해봐야지. 어떤 걸 가지고 저거를 가지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될 거냐면은 요게 될 것 같아요. 자 0일 때 f0이 양수인 순간으로 한번 봐볼게. f0이 양수인 경우 그럼 봐봐. 구간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k-1, 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그냥 k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오른쪽에다가 그냥 얘가 k가 아니라 가운데 1이 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두 칸 갔을 때 요거 곱하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일단 요거일 땐 될 것 같아. 양수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한 칸 더 갈게요. 그럼 4일 때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일 때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네? 그치? 근데 3차 함수의 개형은 자 여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여기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건데 계속 양수이면 되겠니? 어차피 얘가 봐봐. 쭈루루 다 여기도 양수일 거고 여기 왼쪽으로 쭈루루 가다고 하더라도 얘도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양수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요거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 돼? 자,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음수라고 하면 밑에다 한번 찍어볼게. 자, F0이 음수야. 그럼 얘가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 얘가 음수 아니면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도 음수 아니면 0이 돼야 되는 거고 음수 아니면 0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프 개형 자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 경우랑 그 다음에 F0이 얘가 음수인 경우도 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결국에 값진 정보를 하나 알아냈죠. F0이 0이라는 정보를 알아냈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0,0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맞니?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요거를 그래프를 한번 다시 확신할 수 있을 텐데 X축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얘가 X축이 되는 거고 요 X 좌표 즉 만나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됐니? 자 근데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는 얘잖아. F'-1이 4분의 1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F'의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요 정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맞니? 자, 근데 봐봐. 만약에 간격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랑 1인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자, 차이가 얼마예요? 1이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기본적인 K로 잡았을 때 1 마이너스 1로 잡아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 자, 첫 번째 케이스. 얘가 만약에 베타가 1보다 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한 1.5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 베타가 1.5가 되는 순간에 여기 뭐가 생겨버려? 1이 생겨버리지. 그치? 그럼 일단 여기 0이야. 근데 1보다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건데 요거일 때 뭐가 되는 거죠? 양수네? 일단 가능할 것 같아. 근데 2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보다 왼쪽에 k-1이 되는 게 1이니까 요때는 음수인데 오른쪽으로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베타가 1일 때 한번 볼게요. 베타가 1일 때는 얘가 1이 되는 순간에 1 곱하기 0. 자, 0이랑 양수 곱해도 이렇게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라고 했을 때도 0 곱하기 양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양수 곱하면 항상 제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될 것 같아요. 되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가 베타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얘가 1보다는 작은 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 베타를 대략 한 뭘로 보면 될까? 0.5로 봐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치? 볼게. 그럼 여기서 얘가 0.5라고 하면은 여기 1이 존재할 거야. 1이. 맞니? 자, 얘가 0.5라고 할게요. 그럼 1이니까 여기가 양수일 때 0 곱해도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양수고. 양수 곱하기 양수 항상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일단 얘도 가능할 것 같아. 맞니?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도 같은 성질을 띨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파라는 점이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을 거고 베타라는 점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식만 세우면 끝나는 거야. 알겠니? 자, 볼게요. 그럼 일단 뭐 1이 되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정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케이스 일단 그래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 거냐면은 fx가
자, 알파랑 베타가 각각 모두 다 정수가 되는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x가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f 프라임 x 뭐가 될 거냐면은, 자, x, 뭐냐, x, 아이고. 힘이 너무 세. 자,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그럼 f 프라임 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안 나오게 되죠. 그치? 요건 일단 안 돼. 됐니?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 거냐면은, 자, fx를 한번, 자, 알파를 마이너스 1로 잡고, 그 다음에 베타를 그냥 베타로만 잡아볼게. 얘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에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 거냐면은, 자, fx라는 게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존재할 거야. 문제 알겠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봤을 때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요거 바로 미분하게 되면요. 자,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야. 자, 팔이 너무 아파요. 마이너스 4분의 1만 대입해볼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면은 2분의 1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분의 3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베타 값이 뭐만 되면 되는 거니? 베타 값이 아까 0과 1 사이라 그랬으니까 거기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겠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요거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6분의 5가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면은, 자,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얘는 안 되네. 그치? 얘도 안 되는 거야. 그 마지막에 요거를 계산했을 때 될 수밖에 없거든, 사실. 왜냐면 케이스가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자, 계산이 너무 무섭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자, 요 부분 좀 지우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자, 좀 위로 올려서 할게요. 2x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자, 요런 부분이 되는 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은 된다는 얘기잖아. 오! 넘어갔다. 그치? 자, 계산해보게 되면은 8분의 3에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의 알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5. 자, 16분의 15에다 16분의 4를 더해볼게. 그럼 얘가 16분의 19가 될 거니까, 자, 2분의 3의 알파는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0이라서. 그럼 16분의 6을 더하게 되면은 얼마냐? 16분의 25. 마이너스 16분의 25가 되는 거고, 지워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알파 값이 나오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요거 알파 값은 아까 내가 구했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답이 나와. 상당히 어렵죠? 저야 여러분들 해설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험 문장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진짜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라도 막 온갖 쌤들을 다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부처님, 저에게 안도를 주세요. 아니, 풀려야 되는데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뛸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이번 수능 보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몰랐네요. 네. 일단 오늘 수학2에 대해서 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할만하지? 물론 100점이 목표인 학생들은 더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100점이 목표인 학생인 건 아니잖아. 우리가 뭐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3등급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영역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매뉴얼화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습을 하게 되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도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거고, 올해는 여러분들의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꽃길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